여러분,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낯선 타인을 마주한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번듯한 직함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반환점을 훌쩍 돌아 황혼이라 불리는 시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난날의 선택들이 자꾸만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나를 위해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가 쇠락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존재가 세상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철학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철학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여러분이기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19세기의 가장 뜨거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빌려 나이 들매 허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니체는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고통을 오히려 삶의 동력으로 삼아 가장 강인하고 생명력 넘치는 철학을 피워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독 중년과 노년의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핵심 원칙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내 운명을 뼈저리게 긍정하고 사랑하는 태도,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둘째, 타인의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자유를 찾는 과정, 정신의 3가지 변화입니다. 셋째,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는 기준, 영원회귀의 사상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 인간, 위버맨쉬가 되는 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던 박 선생님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뒹굴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처지가 저 떨어지는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푸르른 잎으로 나무를 지탱했지만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 흙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신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느라 고생만 하고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늙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주워들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붉은색 좀 보게나 봄꽃보다 더 짙고 아름답지 않은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선생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낙엽을 보며 끝과 추락을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절정과 완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풍경, 같은 나이 들미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삶은 비극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 시선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나이라는 짐을 어떻게 하면 날개로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니체의 망치를 들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나간 모든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돈을 잘못 투자해서 날린 일,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했던 일, 자식 교육을 내 뜻대로 밀어붙였던 일, 혹은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후회는 현재의 나를 갉아먹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은 결국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기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 어쩌겠어. 그냥 참아야지라는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사랑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던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기억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르 파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가 있었기에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지금의 겸손함과 신중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숙한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껴안고 긍정해야 합니다. 니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함이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토록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단지 필연적인 것을 견디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가슴 벅찬 선언 아닙니까? 내 인생의 어느 한 조각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평생 남편의 뒷바라지와 시댁의 구박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었고 김 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채 억눌려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식모처럼 살다가 다 늙어버렸네라며 한탄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글쓰기 교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낸 인내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발휘했던 그 강인한 생활력이 바로 자신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불행이라고 부르는 대신 삶의 재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녀는 이제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작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노년의 외로움이나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늙어서 서러운 일로만 치부하면 우리는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 육체의 불편함을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감각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노트 한 권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가장 후회되는 선택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 사건들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덕분에라고 적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억지로라도 찾아내어 적어보십시오. 그 사기를 당한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 그때 승진해서 누락된 덕분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관점을 비틀어 보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대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지난 모든 날들은 실수가 아니라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 위에서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통째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가장 고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 바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입니다. 니체는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의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특히 평생 의무와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온 50만 6,070세대에게 해방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먼저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동물입니다. 주인이 짐을 실으면 싣는 대로 무릎을 꿇고 예라고 대답하며 그 무게를 견딥니다. 우리네 삶이 바로 이 낙타와 같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기대라는 짐, 가장의 책임이라는 짐, 좋은 엄마, 착한 며느리, 성실한 직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의 짐을 묵묵히 지고 걸어왔습니다. 남들이 부과한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낙타의 단계는 인내와 존경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여기에만 머무르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다 죽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낙타로 살아갑니다. 다 큰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등골이 휘고 손주를 봐주느라 내 시간은 하나도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니체는 낙타가 사막의 한가운데서 사자로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맹수입니다.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가치와 명령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낙타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용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사자는 그 용에게 달려들어 나는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되찾는 신성한 투쟁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사자가 낡은 가치를 파괴했다면 어린아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 그 자체이며 망각이자 새로운 시작이고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아이는 놀이에 몰입할 때 세상의 규칙 따위는 잊어버립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그저 하고 싶어서 행동합니다. 니체가 꿈꾸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이 놀이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여기 70세의 최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평생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며 1년에 10번도 넘는 제사를 모셨습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기며 참아왔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낙타였습니다. 그런데 칠순 잔치가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여행이나 다니련다. 자식들과 친척들은 당황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들이 욕합니다. 온갖 회유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최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사자를 깨운 것입니다. 남들 시선? 그게 내 인생 대신 살아주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건 내 권리다. 그녀는 그 길로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곧 색칠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캔버스 앞에서는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저 색을 탐구하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낙타입니까? 사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혹시 아직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를 걱정하며 하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눈치 보느라 내가 쓰고 싶은 돈도 못 쓰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사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싫다, 안 된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착한 노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행복한 노인, 자유로운 노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춰 보십시오. 성공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 몰입의 순간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렸을 때 놀이를 할 때 가졌던 그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나이 70에도 80에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잊고 나만의 놀이에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권태로운 일상을 구원하는 강력한 사상, 영원회귀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루함과 무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식사, TV 시청, 동네 산책, 그리고 잠자리. 이런 날들이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니체는 이 허무함에 맞서기 위해 가장 충격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마가 당신의 가장 은밀한 고독 속으로 기어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수없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한숨과 사소한 일들이 그 순서 그대로 내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심지어 나무 사이로 비치는 이 거미줄과 이 달빛, 그리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까지도 영원한 모래시계가 계속해서 뒤집혀질 것이고 모래알 같은 너도 그와 함께 뒤집혀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을 또 살라니요. 라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갈며 악마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이군요. 내가 들은 말 중 가장 거룩한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 순간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이 삶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는 가정.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감을 줍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짜증을 내며 보낸 이 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보낸다면 그 기쁨 또한 영원히 반복되는 천국이 됩니다. 영원회귀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태도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행복해야지, 죽어서 천당 가면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을 하찮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한 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후루룩 마시고는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커피가 왜 이렇게 식었어? 라며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접한 후 강 선생님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 질문을 떠올리자 아내와 마주 앉은 이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커피 원두를 갈 때 퍼지는 고소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미소 짓습니다. 오늘따라 커피 향이 참 좋네. 당신이랑 마셔서 그런가 봐. 그러자 아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똑같은 커피,
똑같은 식탁이지만 그 순간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 10분의 티타임을 수없이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반복 속에 영혼을 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저 해치워야 할 귀찮은 노동으로 생각하면 지옥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물의 따뜻한 감촉을 느끼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은 명상이 되고 예술이 됩니다. 산책을 할 때도 그저 운동 삼아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닿는 흙의 느낌, 뺨을 스치는 바람, 길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니체는 말합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영혼회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상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표정,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습니까? 만약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찡그림 대신 미소를, 무관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을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권태는 사라지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위버맨쉬가 되는 길입니다. 위버맨쉬는 독일어로 극복하는 인간 혹은 초인으로 번역됩니다.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가진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창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 그냥 현상 유지나 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니체에게 인간은 동물과 위버맨쉬 사이에 놓인 밧줄입니다.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건너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밧줄 위에서 멈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떨면서 주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삶입니다. 나이 들물 쇠락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끝없는 여정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버맨쉬의 삶입니다. 여기 80세가 넘은 나이에 모델에 도전한 김칠두 씨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평생 식당을 하며 순댓국을 팔던 분이 노년에 런웨이를 걷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흰 수염과 주름진 얼굴을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노인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깨부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한 위버맨쉬입니다. 꼭 유명해져야 위버맨쉬인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 중에도 위버맨쉬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세가 넘어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배우셨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익히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예쁜 영상으로 남겨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배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머리에 쥐가 나. 근데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어. 이분의 태도야말로 위버맨쉬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어려움에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지배당한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에, 질병에,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노인은 고집불통이야. 노인은 쓸모없어라는 세상의 꼬리표를 거부하십시오. 대신 보여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더 유연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멋지게 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하나씩 낯선 것 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늘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산책하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기, 젊은 사람들이 듣는 노래 들어보기, 도서관에서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을 분야의 책 빌려보기.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굳어가는 우리의 뇌를 깨우고 정신을 젊게 만듭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락함은 위버맨시의 적입니다. 약간의 불편함과 긴장감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마지막 붓을 놓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걸작을 그려 나가십시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노후를 위한 4가지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첫째, 아모르 파티. 나의 모든 과거, 모든 고통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후회는 버리고 그 덕분에 내가 있다라고 외치십시오. 둘째, 정신의 3가지 변화. 무거운 짐을 진 낙타에서 벗어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놀이처럼 즐기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셋째, 영원 회귀.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찰나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지루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루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넷째, 위버맨쉬. 나이 들매 굴복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두려움, 공허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기 위한 진통입니다. 50대, 60대, 70대. 이 시기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제 거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비친 사람은 그저 늙어가는 노인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해진 영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줄 아는 위대한 긍정주의자,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넘어서는 초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뜨겁고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다운 춤사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자 연출가입니다. 자, 이제 어떤 춤을 추시겠습니까? 음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니체의 철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사자를 깨우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지혜와 통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동서양의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색과 성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